지방체육회의 당면 문제와 거무 과제라는 주제로 대구 경북체육학교 회장이신 경북대학교 이정래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학회 회장 이정래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전국체전 기념 한국체육학회 학술대회 초청 강연을 맡게 되어 매우 기쁘면서도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떨지 말고 하라는 박수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부족한 발제이나 체육인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지방체육의 당면 문제와 의무 과제에 대해서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1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지방체육회 회장은 지방자치장이 겸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 기간만 되면 지자체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지방체육회를 활용하는 부정적 사례들이 빈번히 노출되어져 스포츠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어졌고, 이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민선체육회장의 선출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민선체육회장의 선출은 체육회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대하는 측면과 관치에 종속되는 구조적 상황이 오히려 공고히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에 이분화된 시각으로 조명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선체육회장이 선출되면서 지방체육회는 임의단체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지방체육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으로 관선회장 체제에서는 대한체육회 지부나 지회 형태로 존속되었는데, 민선체육회장이 선출되므로 지방체육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로 조직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등을 법률 개정 여론이 형성되었고, 그에 따라 지방체육 법정 법인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2020년 11월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써 지방체육회는 법정 법인으로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법정 법인은 국가 정책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특별법으로 그 설립에 근거가 있는 공익적 성격의 법인을 말합니다. 민법상의 사단법인이 법정법인이 되면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데 유리하고, 또 법정법인의 목적에 따라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수익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체육회는 공익적 성격의 기관으로 정체성을 확립하였으며,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지방체육의 진흥을 이끄는 기관으로 위상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정법인 지방체육회의 현안입니다. 지방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독립적 기구로서의 역할과 재정 확보의 안정성을 마련했다는 측면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법인 지방체육회의 상황은 마냥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법정법인 지방체육회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과 독립권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정의 문제입니다. 표 1은 2019년 시도체육회 재정 현황에 대해서입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7개 시도 체육회의 총 예산은 5,382억 원이며 이 중 지방비는 4,111억 원 규모이고 대한체육회의 지원은 731억 원이며 자체 예산은 289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체육회 예산 확보는 지방비가 76%를 점유하고 있어 지방체육회 예산의 대부분은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법정법인 지방체육회 출범 이후 지방체육회 예산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표 2를 살펴보면 시도체육회 총 예산은 2019년 5,382억 원에서 2021년 5,158억 원으로 224억이 감소하였으며 지방비 역시 4,111억 원에서 2021년 3,788억으로 322억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지방비 의존율이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해 지자체 예산 자체가 감소한 영향과 코로나19 대책에 따른 지원책 예산이 집중되면서 지방체육회 예산이 삭감되었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으나 문제는 리드 코로나나 코로나 종식 이후에 지방체육회 예산이 이전의 예산으로 증액될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지방체육회 예산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는 이렇게 수치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 3은 법정법인 체육회 예산 지원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방체육회는 지자체 예산은 물론이고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운영비의 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사항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245개 지방체육회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부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8조 4항에서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조례 재정은 지방의회의 권한입니다. 결국 지자체가 지방체육회 예산 지원을 지방의회로 위임한 형태가 되며 이로 인해 지자체의 예산 지원 부담을 지방의회의 몫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지방체육회의 예산 지원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재정 확보는 더욱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체육회 독립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표 4는 지방체육회 독립권과 관련된 지역체육협의회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체육진흥법에서는 지자체의 지역체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조 2항 협의회 구성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체육회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지방체육회 회장에서는 당연히 회장 1명만을 제외하고는 다른 위원을 지자체나 지방의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2항에서는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하므로 협의회는 지방체육회장만 구성으로 참여할 뿐 모든 조직과 운영은 지자체의 결정권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체육회의 독립권을 훼손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조항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재정 확보와 독립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방체육회의 역할 추락, 지방체육회 간의 계층 심화, 생활체육의 위축 등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지방체육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지방체육진흥의 존폐가 걸려있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거듭난 지방체육회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체육회는 예산 지원과 독립성 확보에 기초적인 근거를 마련했으나 아직까지 풀어야 할 문제는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지방체육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답을 국가적 차원과 지방자치단체 차원, 또 지방체육회 차원으로 나누어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적 차원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을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체육회가 독자적이고 특성화된 사업을 통해서 재정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을 지방체육회의 재정 자립 구축을 위한 기반 재원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지방체육회의 재정 자립을 구축을 만들어주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재정을 확보하도록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으나 지자체 조례의 일부 권한을 위임하면서 일부 지방체육회의 예산이 삭감되어 존립의 위기에 몰리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의 지방체육회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또 이 법안에 따라서 지자체와 논의를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반대로 이 논의는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 지방체육회 재정지원 의무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지자체 재정지원 의무화 법안이 확정되지 못한다면 차선책으로 지방체육회와 관련된 지자체 조례 제정에 있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침이 수립되어 지자체에 전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접근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변화된 지방체육회의 위상을 고려하여 지방체육회의 역할과 그에 따른 체육정책의 추진 방향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와 지방체육회 간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서 지역체육협의회가 바람직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과 조직 운영이 균형과 형평성에 맞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자체의 체육 관련 조례 제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적극적 협조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체육회 차원에서 노력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지방체육회는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법정 법인에 맞는 구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조직 운영의 합리성, 행정 업무의 책임성, 예산 집행의 투명성, 사업 진행의 예측 가능성을 통해 실천적 지방체육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스포츠 자원 개발과 활용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제98회 전국체육대회 학술대회를 통해서 서울대학교 임충훈 교수가 발제한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스포츠의 정책 방향은 현재 지방체육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좌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임충훈 교수는 발제를 통해서
예천, 남해, 제주도의 스포츠 자원을 이용한 사회적 공헌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천의 육상훈련장 인프라 구축 사업, 남해의 자연환경과 스포츠 산업을 관광으로 연계한 스포츠 마케팅 전략, 또 제주도의 기후 조건과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한 각종 대회 개최 및 전지 훈련소 제공으로 축적된 스포츠 시설 인프라 및 개최 경험의 자산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특성화를 통해서 스포츠와 연계시켜서 이를 스포츠 자원으로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지역 체육회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자원의 개발과 활용은 결국 지자체와의 협력에 의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지자체와 지방체육회의 상생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지방체육회는 위기와 기회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기로에서 지방체육회가 기회를 통해 도약할 수 있도록 지방체육회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체육인 모두가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미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선 1기 체육회 시대죠. 특히 이 경상북도 체육회 초청 강연으로 지금 이정래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셨지만, 이건 뭐 우리나라에 있는 17개 시도 체육회 공히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재정 자원 보장 문제라든지 지방 체육회 독립성 문제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시급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정래 교수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